대표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그런데 저 사람 오장미가 아니었습니다. 마서린이에요. 그 순간 채화영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붉은 액체가 쏟아졌는데요. 채화영은 그걸 닦을 생각도 못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거든요. 채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채화영이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강혁이 다시 말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사람이 오장미가 아니라 마서린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식을 되찾았어요. 채화영은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걸 느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마서린이 아니라 오장미였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 자기가 키웠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짜였다는 거였습니다. 채화영은 소파 등받이를 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있었거든요. 이강혁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채화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 채화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어요. 가서 직접 확인해. 얼마나 깨어났는지, 뭘 기억하는지 전부 다.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겼어요. 채화영은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채화영 스스로도 자기가 떨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거든요. 채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지? 한편 같은 시각 병원이었습니다. 이강혁은 면회금지 팻말 앞에서 잠시 발을 멈췄어요. 경비에게 신분을 밝히고 복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복도에 구두 소리만 울렸어요. 이강혁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었거든요.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손에 피를 묻히는 일도, 증거를 없애는 일도, 사람을 협박하는 일도. 이강혁에게 채화영은 그냥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사람만 바라봐온 남자였거든요. 그 감정이 사랑인지 집착인지는 이강혁 본인도 몰랐어요. 다만 채화영이 시키면 했고 채화영이 원하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어요. 이강혁이 병실 유리창 앞에 섰을 때 발이 저절로 멈췄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그 손을 꼭 잡은 채 이마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토끼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가. 정숙희의 목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이강혁은 그 장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오장미가 아니었어요. 마서린이었습니다. 이강혁이 이 집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알아온 얼굴이었거든요. 이강혁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아주 어릴 때 채화영의 뒤에 숨어서 이강혁을 올려다보던 마서린.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유도 모른 채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던 마서린. 채화영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아이가. 이강혁의 차 안에서만은 작게 어깨를 들썩이던 그 기억들이요. 이강혁은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 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서린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채화영 밑에서 얼마나 숨죽이며 살았는지를요. 이강혁은 핸드폰을 꺼내 채화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확인했습니다. 채화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날아왔어요. 그래서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마서린이 맞습니다. 눈을 떴고 의식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이강혁은 그 침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아무 말 없이 생각에 잠길 때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채화영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촉이 맞았어. 채화영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 내 옆에 있던 게 오장미였단 말이지.
그 기집애가 내 딸인 척 내 앞에서 뻔뻔하게 앉아 있었다는 거야. 최화영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강혁은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최화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강혁, 잘 들어. 이강혁이 대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최화영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서린이를 없애. 이강혁의 손이 굳었습니다. 최화영이 계속 말했어요. 어차피 서린이건 오장미건 둘 중 하나만 세상에 살아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진짜 마서린이 없어지면 오장미 그 기집애가 아무리 우겨봐도 사고로 머리 다쳐서 기억이 없는 거라고 하면 어쩔 거야. 쌍둥이 중 하나가 세상에서 사라지면 살아있는 증인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진실도 함께 묻히는 거야. 이강혁은 전화기를 든 채 유리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정숙희가 손을 잡은 채 곁에 있었습니다. 이강혁의 가슴에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최화영이 수십 년 동안 숱한 지시를 내려왔지만 이 말만큼 이강혁을 얼어붙게 한 말은 없었습니다. 최화영이 물었습니다. 이강혁, 듣고 있어? 이강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전화를 끊었어요. 이강혁은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강혁은 통화가 시작될 때부터 녹음 버튼을 눌러놓았던 거였어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강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최화영 곁에서 30년을 살아왔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지시를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달랐어요. 마서리는 이강혁에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선이었거든요. 한편 같은 시각 마대창 저택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오장미와 양금순이 나란히 서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양금순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을 지낸 사람답게 감정을 얼굴에 내비치는 일이 없는 여자였거든요. 오장미가 작고 납작한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양금순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오장미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최화영이 오늘 밤 뭔가 움직일 거예요. 준비됐죠? 양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단단해진 눈빛이었거든요. 장미야, 걱정 마. 내가 다 챙길게. 오장미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코끝이 시큰했어요. 이 싸움에서 자기 편이 얼마나 될까 매일 두려워하던 오장미였거든요. 양금순의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이 닿았습니다. 오장미는 양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고마워요. 양금순은 말없이 오장미의 손을 꼭 쥐어줬습니다. 그때 오장미의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오장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태평이었어요. 오장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오태평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장미야, 서린이가 깨어났어. 방금 눈을 떴어. 오장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습니다. 진짜? 오빠, 진짜야? 오태평이 대답했어요. 응, 진짜야. 지금 엄마가 옆에 있어.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린이가 깨어났다는 말, 그 한마디가 오장미의 가슴을 무너뜨렸거든요. 오장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양금순이 옆에서 오장미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오장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오장미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서린이가 깨어났대요. 양금순의 얼굴에도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정말? 세상에, 정말 다행이다. 오장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댔어요. 오빠, 나 지금 바로 갈게. 오태평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장미야, 조심해. 최화영이 뭔가 움직일 수도 있어. 오장미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어요. 알아, 오빠. 나 알아. 전화를 끊고 오장미는 양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나 병원 가야 해. 근데 오늘 밤 작전은 그대로야. 아줌마가 녹음기 들고 최화영 움직임 다 기록해줘. 양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걱정 마. 오장미는 급히 저택을 나섰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서린이를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채화영이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뻔했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전화했어요. 백호 씨, 서린이가 깨어났대요. 강백호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예요? 오장미가 대답했어요. 병원 가는 중이에요. 강백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바로 갈게요. 오장미는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강백호가 곁에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오장미는 복도를 뛰어갔어요. 마서린의 병실 앞에 도착하니 오태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태평이 오장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에 있어. 엄마도 있고. 오장미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마서린이 눈을 뜨고 있었어요. 정숙희가 마서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장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서린아. 마서린이 오장미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서린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거든요. 언니. 마서린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오장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마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서린아,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마서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오장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하지 마.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 정숙희가 두 딸의 손을 함께 감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토끼야, 오키야, 우리 토끼 오키. 잠시 후 강백호가 병실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강백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린 씨. 마서린이 강백호를 바라보았어요. 백호 씨. 강백호는 침대 옆에 다가가 마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말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인지 그 눈물 한 줄기에 다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이강혁이었습니다. 오장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백호 씨, 저 사람. 강백호도 이강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이강혁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가볼게요. 강백호는 병실을 나서 이강혁을 따라갔습니다. 이강혁이 복도 중간에서 발을 멈추었어요. 강백호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실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다시 말했어요. 대표님이 보낸 거죠? 이강혁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열리지 않았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의료기기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서 정숙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토끼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안 가. 이강혁의 시선이 병실 쪽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발이 제자리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강혁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강백호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강백호가 화면을 보았어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백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채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린이를 없애. 쌍둥이 중 하나가 사라진 세상에서 오장미가 아무리 우겨봐도 사고로. 머리 다쳐서 기억 없는 거라고 하면 어쩔 거야. 진짜 서린이만 없어지면 오장미가 뭘 어쩌겠어. 강백호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릴 뻔했습니다. 두 눈이 커졌다가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강백호가 이강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강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쪽으로 마지막으로 시선을 한 번 주더니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왔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강혁에게 마서린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채화영을 사랑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딸처럼 지켜봐온 아이였거든요.
최화영의 지시라면 무엇이든 따를 수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달랐습니다. 강백호는 떨리는 손으로 즉시 파일을 저장했어요. 클라우드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미 씨, 최화영 대표가 서린 씨 없애라는 지시를 직접 녹음으로 남겼어요. 지금 당장 봐야 해요. 오장미가 병실 안에서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나갈게요. 오장미가 병실을 나와 강백호에게 다가갔어요. 강백호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들어보세요. 오장미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최화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린이를 없애. 오장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에 분노가 차올랐어요. 이 나쁜 년. 오장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서린이를 없애라고? 감히? 강백호가 오장미의 어깨를 잡았어요. 장미 씨,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최화영을 잡을 수 있어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백호 씨. 강백호는 바로 한영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이에요. 들으셔야 할 게 있어요. 한영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뭔데?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최화영이 마서린 씨 없애라는 지시를 녹음으로 남겼어요. 이강혁 실장이 직접 건넸어요. 한영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지금 바로 가마. 한영자는 수십 년 이혼 소송을 다뤄온 변호사였어요. 법정에서 웬만한 건 다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녹음은 달랐어요. 이건 살인교사였거든요. 한영자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면담실에서 강백호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보세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화영의 목소리가 면담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서린이를 없애. 쌍둥이 중 하나가 사라진 세상에서 오장미가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거야. 한영자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원본이야? 강백호가 대답했어요. 네, 녹음 파일이에요. 이강혁 실장이 직접 건넸어요. 한영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눈빛이었어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미수지시. 이 하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충분해. 잠깐 말을 멈췄어요. 최화영, 이번엔 빠져나갈 자리가 없어. 그 말에 강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이 녹음이 없었다면 오늘 밤 마서리는 정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금 바로 검찰에 연락한다.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영자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수십 년 법조계에서 쌓아온 인맥이 있었거든요. 한영자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김 검사, 나야. 긴급한 건이 있어. 최화영 드림호텔 대표 관련이야. 살인 교사 녹음이 있어. 지금 바로 봐야 해. 전화를 끊은 한영자가 강백호를 바라보았어요. 내일 아침 체포영장 나올 거야. 강백호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태평이 복도에서 팔짱을 끼고 기다리다가 강백호를 보며 미간을 좁혔어요. 백호야, 눈이 왜 그래? 강백호가 말없이 오태평의 어깨를 한번 치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태평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코를 훌쩍였어요. 이 남자도 사실 버티고 있었거든요. 병실 안에서 정숙희가 마서린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서린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초점이 천천히 강백호를 찾아왔습니다. 강백호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듯 앉아 마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서린 씨, 다 됐어요.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흘렀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인지 그 눈물 한 줄기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희가 강백호와 마서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토끼야, 우리 토끼. 엄마 여기 있어. 강백호도 결국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오태평이 벽에서 몸을 떼며 소매로 눈가를 훔쳤어요. 입을 열려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최화영은 저택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강혁이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부터 어깨에서 힘이 빠져 있었거든요. 물론 아직 직접 보고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최화영은 이강혁을 믿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최화영 곁에서 이강혁이 살아온 시간. 그동안 단 한 번도 지시를 거역하지 않았거든요. 최화영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강혁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줄곧 도구로 써왔습니다.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최화영이 나직이 혼잣말을 했어요. 역시 이강혁이야. 그 인간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최화영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마서리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고 오장미는 기억 없는 환자로 남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화영은 몰랐습니다. 이강혁이 그 녹음을 강백호에게 건넸다는 걸요. 30년을 믿어온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화영은 드림호텔 집무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류를 넘기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대표님, 형사분들이 오셨는데요. 최화영의 손에서 커피잔이 잠깐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여유로운 미소로 돌아왔어요. 형사쯤이야 전에도 왔다 가곤 했거든요.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최화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들어서는 순간 최화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굳었어요. 형사 뒤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서린 위장이 아닌 진짜 오장미의 얼굴로 서 있는 오장미가 있었어요. 최화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소리 없이 테이블 위에 내려졌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어요. 최화영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미수교사 지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화영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없이 이러면 안 돼요. 드림그룹 대표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해요? 오장미가 말없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놨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최화영 본인의 목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린이를 없애. 쌍둥이 중 하나가 사라진 세상에서 오장미가 아무리 우겨봐도 사고로 머리 다쳐서 기억 없는 거라고 하면 어쩔 거야. 최화영의 안색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서린이 언니가 다 챙겨뒀거든요. 최화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서린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이강혁이 녹음을 건넸다는 것을 최화영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아챘어요. 안에서 실을 빼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촘촘한 그물도 소용없다는 걸 30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형사가 최화영의 뒤로 돌아섰어요. 차가운 쇠의 소리가 집무실 안에 울렸습니다. 수갑이었어요. 최화영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불법이라고요. 이강혁 어디 있어? 하지만 이강혁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강혁은 그 시각 이미 경찰서에 자진 출두해 있었거든요. 30년을 쌓아온 짐을 내려놓는 손이 그렇게 떨리는 법이겠죠. 최화영이 집무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는 드림호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들의 카메라가 터졌어요. 마이크가 최화영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화려했던 자리, 드림호텔 정문에서 최화영이 그렇게 끌려나갔습니다. 그 시각 옥상에서는 오장미와 강백호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오장미가 드림호텔 입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끌려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오장미가 낮게 말했어요. 백호 씨, 아직 안 끝났어요. 강백호가 오장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장미가 최화영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오복길 아버지요. 사고 현장에 가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강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어요. 최화영이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그날, 사고 나기 직전에 아버지를 그 현장으로 유인한 거예요. 강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찾을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최화영을 끝장낼 거예요. 강백호가 오장미의 손을 잡았어요. 같이 해요. 저도 도울게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백호 씨.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옥상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오장미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오장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최화영,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증거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그날 오후 병원이었습니다. 오장미가 병실로 돌아왔어요. 마서린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어요. 오장미가 침대 옆에 앉아 마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두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그 침묵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잡혔어.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그냥 흘렀어요. 오장미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정숙희가 두 딸의 손을 한꺼번에 감쌌습니다. 오키야, 토끼야, 우리 오키 토끼.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눈물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세 모녀가 그날 오후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실 창 너머에서 강백호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옆에 선 오태평이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냐? 강백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그냥 웃었습니다. 최화영의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었고 드러나지 않은 진실도 있었습니다. 오복길 아버지의 사고. 그게 정말 최화영의 함정이었는지. 오장미는 그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손들이 맞잡혀 있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마서린이 오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마워. 오장미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서린이 물었습니다. 뭐가 남았어? 오장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 오복길 아버지. 최화영이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어. 그 증거를 찾을 거야. 마서린이 오장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오장미가 마서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서린아. 정숙희가 두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토끼오키,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오장미와 마서린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세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백호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장미 씨, 서린 씨, 어머님. 정숙희가 강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우리 딸들 지켜줘서. 강백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어머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호 씨, 아까 한 말 기억하죠?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건. 같이 찾아요.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해요. 그날 밤 마대창 저택이었습니다. 마대창은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최화영이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대창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었어요. 최화영을 믿어온 시간. 그 시간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마대창도 이제 알았습니다. 양금순이 서재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양금순이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회장님, 장미가 잘 해냈어요. 마대창이 양금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양금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대창이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최화영 혼자서 이 모든 걸 할 수는 없었어. 뒤에 누가 더 있어? 양금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뒤에요? 마대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남봉. 그 자식이 최화영이랑 얽혀 있어. 오복길 사고 그날 강남봉 통화 기록이 최화영이랑 맞물려 있었어. 양금순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강남봉도? 마대창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사 중이야. 곧 밝혀질 거야. 양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같은 시각 한영자 집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거실에서 강백호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백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장미 씨가 그러는데요. 오복길 씨 아버지 사고가 최화영의 함정이었을 수도 있대요. 한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함정?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최화영이 오복길 씨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사고 현장으로 유인했을 수도 있대요. 한영자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그 통화 기록을 찾아야 해.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찾을 거예요. 한영자가 강백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백호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강백호가 물었습니다. 뭔데요, 어머니? 한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 강남봉. 그 자식도 최화영이랑 엮여 있어. 강백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요?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복길 씨 사고 그날 내 아버지 통화 기록에 최화영 번호가 있었어. 강백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영자가 강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백호야, 힘들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해. 강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영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야. 최화영도 내 아버지도 전부 끝장낼 거야. 강백호가 한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한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같이 하자. 그날 밤 구치소였습니다. 최화영은 독방에 앉아 있었어요. 벽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거든요. 최화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자식. 최화영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3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내 곁에 뒀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해? 최화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재판은? 형량은? 최화영은 처음으로 자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걸 통제해왔던 여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게 된 거였어요. 최화영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하지만 최화영은 몰랐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요. 오장미가 오복길 아버지의 사고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남봉까지 엮일 거라는 걸요. 최화영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더 큰 진실이 묻혀 있었거든요. 오복길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 최화영 혼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그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병원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최화영만으로는 안 끝나요. 아버지를 그 자리로 유인한 사람, 그 뒤에 숨은 사람까지 전부 찾아낼 거예요. 오장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최화영을 잡은 건 첫 번째 단계였을 뿐.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강백호가 오장미 옆에 섰어요. 장미 씨. 오장미가 강백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호 씨. 강백호가 말했어요. 같이 찾아요. 아버지 사고의 진실.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해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오장미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부터요. 병실 안에서 마서린이 오장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오장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응, 설이나. 마서린이 미소 지었어요. 같이 있자. 오장미도 미소 지었습니다. 응. 같이 있자. 오장미는 강백호에게 말했어요. 백호 씨, 저 안에 있을게요. 강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봐요.
오장미가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서린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정숙희가 두 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우리 토끼오키. 세 모녀는 그날 밤 함께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공간에서요. 오장미는 마서린의 손을 잡은 채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 다시 싸워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서린이가 곁에 있고 엄마가 곁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장미는 잠이 들기 전에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기다려요.